이번 시간에 확률 파트 설명을 할 거예요. 고쟁이로 이제 설명할 거고, 먼저 양해를 구할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아무도 없는 관계로 여기 마스크 안 쓰고선 강의하는데, 이제 마스크 쓰면 조금 이제 전달이 떨어질까봐, 선생님 마스크 안 쓰고서 이제 강의를 할게요. 그럼 고쟁이 우리 보시면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좀 갈 건데, 이제 가기 전에 뭐 아무래도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죠.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 볼 건데, 기말고사 이제 범위가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확률 처음 나오는 학교도 있고, 뭐 누적돼서 나오는 학교 있다고 했는데, 누적되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따로 또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제 확률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확률에서 이제 나와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용어를 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용어. 그래서 확률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 전사건이라고 해서, 이건 뭐 전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사건. 전체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 뭐 이벤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알 거라고 봐요. 그리고 표본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본공간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것들을 집합으로 나타내는 걸 이제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 원래 이제 집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은 1, 2, 3, 4, 5, 6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표본 공간을 표현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사위 던졌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 2, 3, 4, 5, 6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 두 개를 던질 때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 1,1, 1,2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6,6까지 해서, 자, 두 개 이상 나왔을 때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총 36개 나온다. 주사위 두 번 던졌으면 6 곱하기 6이니까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이제 배반 사건.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체크해 두시고, 배반 사건은 어떤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 나왔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요걸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뭐 서로소랑 느낌은 비슷하죠. 집합끼리의 서로소 느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용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있죠. 여사건. 여사건.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는, 여사건은 뭐 알다시피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의 반대 사건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그냥 여사건은 A의 여사건이다 해서 A가 아닌 집합, 여집합이랑 똑같은 용어죠. 여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뭐 근원 사건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뭐 이제 중요한 거 아닌데, 이제 교과서 표현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셔야 돼요. 근원 사건은 어떤 사건이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경우, 그걸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원소가 한 개인 집합. 그죠? 원소가 한 개 나오는 표본 공간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 두 개는 얘랑 얘 기억하시면 되고, 확률 계산은 뭐 당연히 확률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P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 A에 대한 확률 쓰세요 그러면은 전체 일어나는 표본 공간 이렇게 있죠. 여기 뭐 전 사건이라서 S라고 표현해. 전체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에다가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쓰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확률값은 0에서부터 1 사이를 얘기하는 거.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하기보다도 어떤 분수나 소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는 확률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사건의 여사건은 전체 사건 1 빼기 PA가 나온다 라는 용어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뭐 개념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렇게 나왔는데,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어떤 자료나 도표를 보고선 그만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을 계산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용어는 뭐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단원에서만큼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단원 내용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쟁이 책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65쪽부터 해서 스텝 1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문제량이 많은 거 보이죠? 문제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텝 2까지 해서 쭉 풀다 보시면 한 뭐 대충 한 100문제, 100 몇 문제야? 160문제 정도 나오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 수가 많으니까는, 문제 수가 많다는 건 이제 그만큼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많다. 용어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확률은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문제 경험치예요, 경험치.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앞단원 확률에서 이제 공부해야 될 문제를 좀 풀어볼 테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그게 있죠.
그 뭐야 곱셈 정리랑 뭐 독립 종속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 덧셈 정리 얘기 하나 해야죠. 확률의 덧셈 정리 해가지고 요 얘기를 안 했었네. 덧셈 정리는 자 어떤 확률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함께 일어난다. 함께라는 표현을 못하고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 일어난다. 이게 선택사항에서 합사건이 나오면은 이걸 합사건이라고 하죠. 합친 사건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이제 증명을 하라고 그러면 요걸로 증명하면 되는 거야. 요거 원소의 개수를 증명하면은 NS분의 NA 합 B는 NS분의 NA, NS분의 NB, NS분의 NA 교 B인데 NS는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방법이랑 완전 동일하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계산 나오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여사건, 배반사건, 이게 뭐, 덧셈 정리,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요런 경우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랑 A 합친 거를 물어봤어. 그럼 A랑 A 합친 거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전체 사건이라고 하죠. PS라고 하고, 전체 사건 1일 경우는 우리 전 사건이라고 하죠. 전 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데 A랑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제로잖아.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증명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덧셈 정리에서 여러분들 요 표현이 나오는데 요 표현은요 이제 문제 활용 가치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곱셈 그 집합이랑 똑같은 기호, 집합 기호가 등장하는 확률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요걸 강조합니다.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죠?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각각 들어갈 확률에 대해서 표 안에다가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숫자를 써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건 좀 이따 이제 풀면 될 거고. 그다음 참고로 확률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이런 표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차집합이었죠. 차집합. 두 차집합에 대한 확률은 잘 표현적으로는 안 쓰고요. 우리가 차집합에 대한 기호는 요거 기억나죠? 요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A랑 A, B가 있으면은 여기 전체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우리가 기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가 일어나는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확률에서 B만 빼줘도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차집합 같은 거 나왔을 때 차집합에 대한 확률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좀 기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데 죄다 무슨 기호야? 저거 집합에서 나오는 기호랑 똑같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이렇게 덧셈 정리까지 해서 용어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풀 테니까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한 10문제 정도 좀 가까이 쭉 풀 테니까 쭉 보시면서 이제 설명 듣고선 밑에 거 이제 흉내 내보시면 돼. 문제 수가 아까 얘기하는 대로 굉장히 많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스텝 2 위주로 조금 이제 난이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를 가지고서 할 테니까는 스텝 2 펴보시면 쭉 넘겨보시면 82쪽이 있어요. 82쪽. 그래서 82쪽에 35번부터 해서 쭉 가볼게요. 305번. 자, 그 305번은 용어 나왔으니까 용어 한번 얘기해보고 갑시다. 용어에 대한 개념 뜻 보고 갈 테니까. 자, 표본관 S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그래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은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억에서 동시에라는 표현은 여기다 쓰세요. 동시에는 A와 B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면 요걸 했잖아요. 요거. 배반 사건 요거면은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응?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구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이 표현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겠네. 자, 니은은 A가 B의 6번이다. 자, A가 B의 6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아니, A는 B의 6번이라고 했으니까는 만약에 A의 6번은 A랑 무슨 관계야? 요거는 이제 B 관계잖아. B. 이런 식 관계니까는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보세요.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니네한테 B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는 니은 결국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은 A가 일어나는 거랑 A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어차피 계산해봤자 뭐 나와요? 공집합이 나오죠? 공집합. 그러니까 이거 니은도 맞는 얘기네. 응? 자, 디귿.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다. 아이고, 배반 사건 여사건이라고는 얘기는 못하지. 거꾸로는 얘기할 수 있죠.
둘이 여사건의 관계가 있으면은 공집합이니까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A가 뭐 1, 2가 나왔고 B가 3, 4가 나왔어. 뭐 전체 사건이 1, 2, 3, 4, 5, 6이야. 그럼 이것도 둘이는 배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행이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니을도 마찬가지로 배반 사건이면은 어때?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여도 배반 사건이다.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B여가 뭐야 여기서? 전체 사건을 이렇게 해볼까? 전체 사건? 전체 사건은 1부터 6까지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전체 사건에서 A는 요만큼, B는 요만큼 있어. 근데 B의 여사건은 뭐야? B의 여사건은 3, 4가 아닌 거니까 1, 2, 3 빼고 5, 6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랑 여사건이니? 아니잖아. 니을도 그래서 틀린 얘기예요. 니도 얘랑 배반 사건이니 물어본 거니까 틀린 얘기죠. 배반 사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네. 얘가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는 3, 4, 5, 6이니까 A가 아닌 거랑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랑 보세요. 5, 6 같이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음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반 사건 문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5번이 아니라 305번이지, 305번. 305번 그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308번 요것도 한번 볼까요? 교과서 문제로 좀 손색이 없는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은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넣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8인 사건을 A라고 하고 나온 눈의 차가 2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와 B랑 합친 걸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있지. 자, A 사건 써볼까요? A 사건? A 사건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주사위 두 개가 나왔을 때 합의 8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주사위 두 개가 나왔으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라고 했지. 이렇게 2, 6, 3, 5 그 다음에 순서까지 바꾸는 것까지 해서 4, 4, 5, 3, 6, 2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표본 공간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차이가 2 나오는 거는 뭐 많죠? 1, 3 그죠? 2, 4 그 다음에 3, 5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으니까 그냥 점점점 처리하자. 물론 서술형 나오면 다 쓰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 4, 2 순서까지 바꾼 것까지 해서 3, 1 이렇게 쓰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A랑 B랑 합친 걸 쓰래요. 합친 걸 쓰라 했으면 다 써야지 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다 쓰시고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써도 상관없잖아. 그지? 자 그럼 A와 B는 배반 사건이니 아니니?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면 얘가 공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둘이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봐봐. 교집합을 찾아볼까? 찾아보면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차이가 2 나오는 거 여기서 차이가 2 나오는 거 찾는 거 편하잖아. 차이 2 나오는 건 얘랑 얘인데 그래서 둘의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5,3이나 3,5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2번은 뭐야? 배반 사건이지 아니지 서술하시오니까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3번은 A여 B여가 모두 배반인 사건의 개수. 이거 좀 어렵네. A여와도 배반이 돼야 되고 B여와도 배반이 돼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이 얘랑도 배반돼야 되고 얘랑도 배반돼야 돼.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을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딱 써보세요. 그럼 얘도 배반이 돼야 되니까는 공집합 돼야 되고 얘도 배반이 돼야 되니까는 공집합이 돼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A 아닌 걸 쭉 나열하고 36개 중에서 B가 아닌 것도 쭉 나열해야 돼 이렇게 36개 중에서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쓴 다음에 거기에 나열된 것들이랑 동시에 만족한 게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얘가 조금 양이 많죠. 얘가 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봅시다. 생각을 해봐 이거. 어떤 집합 똑같은 X라는 집합이 있는데 A 아닌 것도 있으면 안 돼. B 아닌 것도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A 아닌 거 써볼까? A 아닌 건 무진장 많지. 31개. 그죠? 뭐 1,1도 있어야 되고 1,2도 있어야 되고 1,3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6,6까지 해서 이렇게 31개 나오겠죠. 36개 중에서 얘가 아닌 거는 31개. 그럼 X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랑도 섞이면 안 돼. 그럼 분명히 여기 중에서 하나 누군가 나오는 거 아니야? X라는 거는 A가 아닌 거랑도 공통된 게 있으면 안 되니까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나와야 돼. A가 아닌 거는 얘니까. A가 아닌 거는 섞여서는 안 되니까는 여기 중에서 하나. 마찬가지로 X도 여기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거야? X가 될 수 있는 후보. X의 후보는 마침 여기 써놨네요. 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여기서도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얘가. 응? 그러니까 X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 5가 될 수 있죠. 그죠? 3, 5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5, 3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표현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상으로 보자면요. 여기 조금 어려운 건데, A에도 있어야 되고, 그죠? A에도 있어야 되고, 설명을 이렇게 해볼까? A에도 있어야 되거나, A가 아닌 거에도 있어야 되거나, B가 아닌 거에도 있어야 되는 그 집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X랑 섞여 있으면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자, 이 표현을 잘 볼 수 있어요? 그죠?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랑 같이 있는 거에서는 어차피 X랑 입장에서는 공집합이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뭐 후보가 될 수 있는 요 부분 요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 그지? 의미 이해되죠? A가 아닌 것과 B가 아닌 것들만 나열했을 때 그 중에서 같이 만족하는 게 X가 하나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여기다 잘못 쓴 게 X의 후보는 얘네 둘이 된다는 게 아니라 A에도 없는 거랑 B도 없는 거를 합쳐보세요. 합쳐봤을 때 그때 X가 동시 만족하는 건 없어야지만이 이 조건을 만족하거든. 그래서 요 생각을 좀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 3번이. 다시 한번 X라는 거는 얘랑도 있으면 안 돼. X라는 건 얘랑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X라는 거는 얘랑도 있으면 안 되고 얘랑도 있으면 안 돼. 그런 뜻 아닙니까? 만약에 굳이 집합의 연산으로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거 봐봐. 집합의 연산으로 하면은 만약에 얘들아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잖아. 지금 보세요. 둘이 나란히 있었어요. 공집합 둘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공집합 둘이 나란히 합쳐도 어때? 공집합끼리 합친 거 공집합 나오지. 그럼 여기서 이제 A여의 교집합, B여의 교집합을 이렇게 뽑아내면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죠? 드모르간 법칙. 그죠? 아니면 이렇게 쓸까? 이거 잘못 썼다. 이렇게 X교, X교 이렇게 X교 뽑아내면은 A여 합 B여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들아 여기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요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은 A여와 B여가 합친 거는요 우리 이것도 드모르간 법칙이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여기서 나왔네. 요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A랑 B랑 교집합이 아닌 거는 저기 3, 5랑 5, 3 빼고 모두 다지. 1, 1부터 해서 끄 가면은 6, 6까지 해서 자 3, 5랑 5, 3을 뺀 여기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 34개의 원소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34개의 원소 중에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랑 섞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섞여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중에서 하나 뽑으면 안 된다고. 그럼 몇 개가 나와?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X의 개수는 어차피 X는 집합이니까는 몇 개가 나와요? 2에 36개. 이게 무슨 뜻이야? 모든 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인데 그 중에서 이 34개가 섞여 있으면 안 되죠. 34개. 34개가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는 여기가 2에 2승계 나오겠네. 4개가 나올 수 있다는 4개. 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4개. 알겠어요? 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내가 후보라고 얘기했으니까 X의 개수는 뭐가 나오냐면은 X는 3, 5만 있어도 어때? 보세요. X가 만약에 3호라고 결론부터 얘기해봐. 3호라고 하면은 A가 아닌 거랑도 여기 보시면 여기랑 섞이는 게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3호가 여기 있으니까는 B가 아닌 거랑도 섞일 수 있잖아. X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5, 3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쓰는 거. 답이 딱 4개 나오겠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공집합 쓰면 되잖아. 그래서 3호랑 5, 3이랑 3, 5, 5, 3 같이 있는 거랑 공집합이랑 해서 이거 4개가 나오는 답. 선생님처럼 저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고 표현력이 조금 힘들면 일단 푸는 데 있어서는 저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두 문제를 풀었으니까 쭉 넘겨서 우리 다음 유형도 가볼까 한번? 확률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니까 푸는 걸 어떻게 푸는지 좀 쫓아가 보세요. 자, 여기 315번도 한번 해보자. 선생님 315번도 체크해갖고 왔는데 315번도 문제 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개 주사위 나오는 눈을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 요거는 아는 내용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가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우리 이건 조건 배웠죠?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 체크해온 이유가 뭐냐면은 요걸 A랑 B를 니네가 적당히 생각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해당되는 개수를 다 찾으러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문자 두 개를 적당히 잡아야 되니까는 A랑 B를 여기다가 딱 쓰는 거야. 이렇게. A랑 B를 딱 써가지고 A 제곱이 여기서 지금 결론은 A 제곱이 4B보다 작아. 그럼 생각을 해봐. 둘 중에 한 문자를 설정을 한 다음에 정한 다음에 1씩 집어넣은 거야. 하나씩 다 집어넣은 거야. 응? 그럼 내가 A를 1 결정했어. 그럼 A가 1 결정하면은 B는 어떻게 돼요? B는 1, 2, 3, 4, 5, 6 다 되죠. 1부터 5 해가지고 주사위 횟수 6개 해가지고 요 6가지 나오겠네. A에다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4가 4B보다 크다. 생각해볼래? 4가 4B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작아야 되니까 B는 1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B가 1보다 큰 건 몇 개 있어? 2, 3 해가지고 쭉쭉 해서 6개 하면은 6까지 하면 5개 나오죠. 5개 1 빼고 1은 안 되잖아. A에다 3 집어넣어봐. 그럼 암산은 가능하죠. 9가 4B보다 작아. 9가 4B보다 작으면 B는 4분의 9보다 큰 거니까 2.5보다 큰 거잖아. A가 3때 2.5보다 크려면 3부터 가능하면 3부터 6개 가능하네. 6까지 잡 6개를 잡는 거야. 그럼 4개 가능하네. 이게 일일이 다 세는 거야.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B가 4보다 크면 되네. 4 집어넣으면 B가 4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5, 6 두 개 있죠? 두 개. 응? 그 다음에 A가 5면 어떻게 돼? 5면은 이제 암산되나? 25니까는 여기 25가 4B보다 작아야 돼. 그럼 B는 6점 거시기보다 큰 거니까 6점 거시기보다 큰 건 이제 둘이 안 나오겠네. A가 5일 때랑 6일 때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 나와요? 총 개수가 17개 나오죠. 17개.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확률 계산하자. 우리 처음 이제 확률 계산하는데 확률 계산 어떻게 한다고? 전체 일어나는 사건 주사위 두 개는 무조건 36개 발생할 거고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는 이걸 다 더하시면 되겠죠. 17개. 그죠? 이렇게 확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이렇게 일일이 세는 거. 자, 순발력있게 빨리빨리 세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시면 될 거니까. 보시고, 320번도 마찬가지. 320번 가볼까, 우리? 320번? 뭐, 다음 유형, 뭐, 제목이 써있는데, 이거 쭉 풀면 될 것 같아, 그냥. 생일이 서로 5명의 사람인데, 이들을 임의로 일렬로 세울 때, 두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생일이 빠르대. 자, 생일이 서로 다른 5명은 이미 생일이 결정돼 있어요. 순서가 빠른 사람부터 느린 사람까지 결정돼 있잖아. 그럼 두 번째 빠른 사람이라는데 선생님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할까? 생일이 지금 뭐라고 했냐? 두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생일이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두 번째 세운 사람이라고. 자, 생일의 순서를 이렇게 해볼까? 생일의 순서를 그냥 내 맘대로 여기다가 A, B, C, D, E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가 빠른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여기 느린 사람이라고 하자.